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등 B클럽들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면서 잠깐이지만 리그 1위 자리에도 오르는 등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인 끝에 꼴찌팀에게 승점을 드랍당하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고,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토트넘 하스퍼 이번 경기 내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한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2승 6무 20패로 리그 16위를 기록했던, 리그 성적만 봤을 때는 토트넘 하스퍼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팀이고,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시즌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황희찬 선수에게도 실점을 내주는 등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는 팀이지만, 양팀의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토트넘 하스퍼가 3승 1무 1패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데 반해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오전 전패를 당하면서 리그 꼴찌 자리에 위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홈 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토트넘 하스퍼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 오전 전패를 기록 중인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전혀 우위를 잡지 못하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90분 동안 슈팅 숫자가 10대 9, 볼점률 면에서는 52대 48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등 충분히 지배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상대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위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토트넘 하스퍼가 아쉬웠던 부분은 강팀들을 상대로는 좋았던 경기력이 약체팀을 상대로는 또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인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수비적인 베이스의 롱볼을 주로 구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는 역습에서 상당한 효과를 봤었지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아 있는 약체팀을 상대했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수비적인 부담이 그래도 강팀을 상대할 때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공격 전환 시에 많은 선수들이 공격에 적극 가담했고, 주로 사이드 윙어들에게 상대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브레넌 존슨, 윌슨 오도베르, 마티스텔 같은 선수들이 최악의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금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인 사비 시몬스 선수를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윙 포지션에 기용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비 시몬스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상 윙어로서 흔드는 플레이보다는 패싱으로 공격을 풀려고 하는, 즉 공격형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이동한 느낌이지 윙어로서의 느낌은 나지 않았고, 이번 경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루카스 베리말 선수는 최근 좋은 폼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폼을 보이면서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은 여러 선수들의 포지션 문제 및 토마스 프랭크 감독 특유의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답답한 전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말리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나마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26분에 에이스인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렸지만 이마저도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면서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이번 경기를 0대0의 아쉬운 스코어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의 상당히 말리는 경기 양상은 후반전에도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답답한 경기 양상이 계속됐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54분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코너킥 상황에서 다소 우당탕탕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산티아고 부에노 선수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90분까지도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 놓였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90+4분 주앙팔리냐 선수가 정말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간신히 1대1 무승부를 거둘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오전 5패에 정말 막장급 성적을 거두고 있었던 최악체 팀이기 때문에 물론 패배를 면한 것은 다행이긴 하나 울버햄튼 원더러스에게 승점 2점이나 드랍당한 결과는 너무나도 안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레프트윙 포지션의 부재로 인해 공격이 상당히 안 풀리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재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정말 아쉬운 경기였는데,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토트넘 하스퍼 이번 경기 내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난번 백진상 공동구매 이후 받은 피드백이 솔직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수백만원 들여서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 앵콜 언제 하냐, 이런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100년이 된 332 1억 원인데 그걸 99% 똑같이 만든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런 기술이? 라고 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산삼만 연구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50초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삼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세요? 더 웃긴 것은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 못 느끼면 100% 환불해준대요.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에이 설마 했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에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단수량 한정이라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얘들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골을 넣는 건 불법이 아니야. 정말 전형적인 스포츠다운 경기야. 몇 년 동안 골을 못 넣은 선수가 골을 넣거나 승리를 못 해본 팀이 우리에게 첫 승을 따내지. 우린 진짜 뭐든 퍼주는 팀이야. 항상 홈 경기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수비적인 성향의 감독이니까. 뭐 결국 시간만이 답이겠지. 홈에서 보머스랑 울버햄튼 원더러스에게 지는 건 정말 보기 안 좋다. 리버풀이 지면서 2위로 올라갈 기회가 왔는데 상대는 리그 최하위 팀이고, 그런데 우리는 또 자멸해버렸지. 닥터 토트넘이 또 돌아왔네. 후반 72분인데 유슈팅 하나 없고 비카리오 골키퍼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승점 1점도 없는 리그 최하위 팀을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로 만들어줬네. 진짜 우리 너무 못했다. 솔직히 이번 울버햄튼 원더러스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선발 라인업은 진짜 실망이야. 미드필더에 평범한 3인 구성 넣고 사비 시몬스는 또 제 자리에서 벗어나 있고 형편없어. 히샬리송은 너무 많은 경기에서 골을 못 넣고 있고 도미닉 솔랑키는 벤치에도 없네.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건 비카리오 골키퍼가 잡았어야 하지 않았을까. 공을 잡아야 할 상황에서 자꾸 위험지역으로 쳐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9경기 만에 처음으로 전반전에 지고 있지 않았고 첫 번째 세트피스 골까지 넣었다. 닥터 토트넘 클래스다. 완전 개같다 진짜. 공격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루카스 페이리발은 그냥 길 잃은 강아지처럼 뛰어다니기만 하네. 비카리오 골키퍼 이제 골문에서 저 불안한 모습을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공은 그냥 굴러오고 있었는데 잡지도 못하고 굳이 속도를 늦춰가며 쳐내더라. 이제는 좀 빼야 할 때야. 이번 시즌에만 실점으로 이어진 큰 실수가 벌써 두 번째야. 브레넌 존스는 투입된 지 5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얼마나 그가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는 모든 면에서 더 빠르고 강해 보인다. 이젠 진짜 지겹다. 겉으로는 빅클럽인 척하지만 매번 부진한 팀들한테 승점 3점을 보장해주는 존재일 뿐이야. 수년째 이 모양이지. 스타디움도 환상적이고 훈련 시설도 최고급, 호텔도 멋진데 정작 그라운드 위에서는 정신력 하나 없는 형편없는 경기력. 창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얘네는 통조림 뚜껑 하나 따는 것도 못 딸 수준이야. 주변 팀들을 따라잡을 기회만 오면 꼭 처음 축구공을 쳐보는 사람들처럼 경기하더라.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을 그 어떤 팀도 넘기 힘든 요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정말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리그 1위 자리에도 오르는 등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토트넘 하스퍼의 팀 경기력은 이때까지 잘한 것이 우연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서 최악의 경기 내용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사비 시몬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하긴 했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경기 내용은 과연 시몬스 선수 한 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토트넘 하스퍼의 모든 선수들이 1대1 경합에서 밀렸던 정말 좋지 못한 내용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